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한번 볼게요. 699와 700은 특별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만 알면 됩니다. d 나누기 dx의 지랄. 이 뜻이 뭐라는 거죠? 이거 뜻이 뭐죠? 미분. 그래. 미분하세요 이 말입니다. 미분. 누구를? 얘를. 그래서 겁먹지 말고 인테그랄 dx d의 x에 3승의 dx가 나오면은 겁먹지 말고 이 부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얘를 미분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얼마겠어요? 3x 제곱일 거 아니야. 그놈을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적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x에 3승 플러스 적분상수 c 이 정도로 해주면 끝. 700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건 없고 계산 순서가 다르잖아. 인테그랄 x의 3승의 dx인데 얘는 적분을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x의 4승 플러스 c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미분하라는 얘기네. 그랬더니 x의 3승이 나온 겁니다. 이런거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미분을 하면은 식이 딱 한 가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상수가 붙는다는 것은 하나의 식이 아니고 여러 개의 식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데 점점 의미가 명확해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6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냥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함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쪼는 거. 근데요, 미분이랑 적분이랑 만나면 없어지는 건 정적분이에요? 만나면 없어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 안에 식 그대로 나오는 거. 그건 나중에. 그럼 지금 이거는 그냥 얘입니다. 미분이랑 적분이랑 맞는. 자. x에 관한 적분이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볼 때 처음에 n도 있고 x도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x에 대한 적분이니까 x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의 n승을 만들려면 x에 n 플러스 1승이 있었을 건데 얘 미분하면은 지수는 n이 되고 앞으로 빠져나가면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지? 플러스 c 이걸로 끝이네 하면은 되는 것. 간단하죠? 쫄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문자가 많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71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712번 같은 경우도 인테그랄 x 플러스 2t에 3승의 dx가 있을 때 처음에 당황스럽다고요. 당황스럽지만 기준을 잘 잡으세요. x에 관한 기준이죠. 그러면 x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뭘로 생각하면 된다?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뭘 과연 미분했을까? 3승을 만들려면 가로에 4승이 있고 앞에 4분의 1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2t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놓고 눈으로 미분을 해봐. 이거 미분하면은 이게 내려가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 안쪽에 미분한 누가 곱해지겠어? 1이 곱해지겠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3x에 더하기 5의 제곱을 3승을 미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첫 번째 3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3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요걸 미분한 3을 한 번 더 곱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차식을 거듭제곱 해놨을 때 적분이 쉽다고요. 2x 플러스 3의 5승의 인테그랄 dx 이렇게 되면은 5승을 만들려면은 가로에 몇 승이 있었겠어? 6승이 있었겠지. 그리고 6분의 1이 있으면 되지. 이까지 해놓고 잠깐만. 얘는 미분하면 이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뭐가 곱해져? 2가 곱해지지. 그 2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있으면 되는구나. 더하기 c 이렇게 하면은 끝. 되죠?
미분 과정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은 별거 없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거기에 추가해서 x와 t를 넣어놨지만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t는 그냥 숫자 취급한다. 이렇게 하면 끝. 자, 713번. t 플러스 1의 t 제곱의 dt 빼기 t 플러스 1의 1의 dt. 그 수학을 잘하려면은 식은 다 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식? 분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분수식 미분 배운 적이 있느냐면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럼 미분도 못하는데 적분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지. 그럼 문제를 왜 냈는데? 아, 여기에 혼자서 적분은 힘든데 빼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빼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하나로 모아줘도 된다는 게 포인트. 그래서 t 플러스 1의 t 제곱 빼기 t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하나로 모았으니까 지랄한다. t지. t 플러스 1의 t 제곱 빼기 1이고 약분하고 나면 얼마가 된다? t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기억해 주면 되냐면은 한 놈만 적분할 수 없을 때 옆에 더하기나 빼기가 있거든요. 그걸 인테그랄 하나로 모아놓고 정리하면은 쉽게 적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되는 거. 됐죠? 있는 내용들은 그 적분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인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단계입니다. fx와 f'x 이런 관계할 때 인테그랄 기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f가 되고 f를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f'이 되는 거다. 이 관계만 잘 찾으면 돼요.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부터 제가 풀지는 않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만 해볼게요. 문제 715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은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일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f1을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 미분이나 적분에서는 이게 f를 구해야 되는 건지 f'을 구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걸 구하려면 fx가 필요한 거지 f'x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먼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보면 얘를 적분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은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쓰면 돼요. fx는 얘를 미분한 얼마? 6x 플러스 1이구나 해놓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716번 같은 경우도 뭐 다르냐? 716번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나왔어요. 지금 푼 학생들 중에 맞춘 학생들. 그런데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 곰곰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G3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G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GX에 대해서 얘를 적분한 게 이거니까 이 인테그랄을 실제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써보면은 GX는 이놈을 미분한 거랑 같구나. 근데 이 새끼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렵나?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되지. 라지 G 프라임 X구나. 근데 라지 G 프라임 X가 여기 잘 나와 있잖아. X의 제곱 플러스 K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GX가 이거라는 걸 거지같이 써놨다는 거. 그냥 이걸 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하고 누구를 적분했냐입니다. 자, 요 관계를 계속 가는 건데 71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718번도. fx 이퀄 인테그랄
x-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4의 dx 지랄한다 플러스의 dx 해놓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활용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긴 됩니다. 안다고 뒤쪽은 보지도 않고 이걸 적분하면 병신 되는 거죠. 뭐냐면 항상 문제는 이걸 적분할 수 있다고 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을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변화율이 정식에서 봤지. 이놈 빼기 이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분모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2h가 필요하고 여기에 2를 곱하고 놨더니 이게 f'1 곱하기 2구나 까지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fx가 필요한 겁니까? f'x가 필요한 겁니까? f'x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새끼를 푸는 게 아니고 이 새끼를 미분해야 돼.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또 역시 관계입니다. 이놈을 적분해서 적분한 게 이놈이니까 이놈을 미분한 거는 f'x는 뭐가 되겠다? 그냥 이 안쪽 게 되겠네.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겠네. 그럼 f'x가 나왔으니까 그냥 1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미분할 필요도 없고 적분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 쉽죠? 이런 관계를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 뭘 하라는 건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20번 같은 경우에도 fx는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 4x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gx가 인테그랄 인테그랄이 아니죠? dx의 인테그랄 fx dx인데 이걸 집어넣고 적분하려면 바보. 자, 이 f를 적분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게 어떤 라지 f라고 해봅시다. 그게 나왔을 건데 그걸 다시 미분해야 되죠. 이걸 다시 미분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fx 나오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fx구나. 그래서 gx가 fx랑 같구나. 그런데 fx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gx라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만 한 거 한번 볼까요? 726번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으면 조금 떠덩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는 인테그랄 1 더하기 2x 더하기 3x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n 곱하기 x의 n-1승의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많다고 쫄 필요가 없죠. 뭐만 하면 돼요? 수레에서부터 강조했습니다. 따다다가 있으면은 뭐 하라는 얘기? 규칙만 찾아라는 겁니다. 앞쪽부터 앞에 3개 정도는 적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x고 얘는 뭐야? x제곱 미분한 거고 이거는 x의 3승 미분한 거니까 맨 끝에는 x의 n승 미분한 거고 이게 적분상수 c구나.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는 문제에서 주어는 조건대로 그냥 풀면 되는 것. 아주 간단하죠. 하나 더 272번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272번까지 아닌데 727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ddx에 fx 더하기 gx가 얼마다? 4 ddx에 fx gx가 얼마다?
18x. 자, 이걸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d, dx 이 상태로 문제를 해석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이걸 쫙 지워버리고 이걸 미분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는 얼마? 4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가 아니고 요 부분이 미분된 모양을 그냥 고쳤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x는 있는데 이쪽을 미분하는데 미분할 때 주의해야 되죠. 이건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한번 미분, 오른쪽 한번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밑줄 쫙. 뭐 어디에 밑줄 쳐야 되겠어요? fx와 gx가 몇 차 함수이다? 1차 함수이다. 그래서 여러분 fx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gx를 cx 더하기 d라고 놓고 그러면은 f'x, g'x 다 찾을 수 있겠죠?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뜻을 알아내는 데까지가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미분이나 적분해서 그냥 기본 지식 배웠던 걸 써먹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유형 5번에 해당하는 731번은 왜 푸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풉니다. dx의 fx가 얼마? fx. 뭐 이거는 뭐 뜻이 별거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f'x니까 지우면은 라지 f'x가 스몰 fx랑 같다는 말을 복잡하게 해준 거네. 자,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하는 겁니다. 라지 fx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6x의 4승 플러스 6x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놈을 해석할 때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 그럼 이쪽을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때 주의할 것. 앞으로 자주 겪게 되는 상황. 이거는 10 곱하기 10입니다. 한 번만에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6x의 4승 플러스 6x의 3승이고 그러면 하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뒤에 미분 아니야? 미쳤죠? 마이너스 24x의 3승 플러스 368x의 제곱이고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당황하지 말고 누굴 찾아라? f'x가 있는 놈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남기고 정리하면은 f'x가 24x의 3승 플러스 18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f'x가 24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럼 f'x를 찾았으니까 fx 찾는 거는 쉽다 어렵다? 쉽다. 적분하면 되지. 그럼 적분상수 c가 있더라도 f1이 0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c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c는 f1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완전히 구해지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변을 미분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거 보면서 F가 남아있으면 F 찾으면 되고 F'이 남아있으면 F' 찾으면 되는구나. 이것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F를 찾을 때 꼭 F 필요 없습니다. F' 찾아도 되는구나. 자, 이걸 그대로 난이도를 높이면은 뒤쪽에 보이는 750번 문제가 됩니다. 750번 문제가 이렇게. fx 플러스 y가 얼마냐면은 fx 플러스 fy 더하기 빼기 xy. 이런 걸 이제 편해지면은 여러분들이 1등급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거 아마 할 줄 아는데 볼 때마다 또 짜증나 이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적 그대로 수능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대학을 다니는 거죠. 뭐 여기 어떤 밭 가운데 있고 뭐 도시 공해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좀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미분할 때도. 얘는 어떤 조건이다?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다. 이걸 외워달라고요. 이 조건 자체가. 그런데 단 뭘 필요하냐면은 f 프라임 0이나 또는 f 프라임 1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도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f 프라임 x를 도함수의 정의식에 따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빼기 fx 나누기 h라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정리할 때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요. 요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y 대신에 뭐만 넣으면 되죠? h만 넣으면 되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fx 플러스 fh 빼기 xh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를 길게 쓰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 눈으로 보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 h만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h에 fh 빼기 xh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분되는 것만 약분하면은 깔끔해집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냅두고 빼기 얼마?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는 이미 구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인데 f0이나 f'0이나 f'1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칠판에 보이나? 이 문제에서 누가 주어져 있어요? f'1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3인데 f'1을 한번 써볼게요. f'1이라는 것도 변화율의 정의식에 따르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1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 쭉 정리했을 때 이 x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1 있는 거죠. 그러면 보나마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식이 전개되니까 x 대신에 1로 시작하면은 x 대신에 1만 남을 것이다. 예상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죠? 4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4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f가 아니고 x 플러스 4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즉,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 두 개를 알아내고 나면은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구나. 이걸 알면 fx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안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c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뭐가 필요하죠?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값은 f0을 얻기가 쉽습니다. f0을 얻기 쉽다. 그래서 x도 0, y도 0이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보면은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니까 하나씩 없어지니까 f0이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f0이 0이니까 c가 얼마다? 0이란 거 알 수 있고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와서 다시 질문을 하실 건데 여기 중요 사항들 몇 가지만 체킹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지금 놓치는 건데 이거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 자, 742번에 보면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1학년 때 나머지 정리니 뭐니 이상한 걸 자꾸 배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막 헷갈리는데 결론만 외워라. 결론만. F2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죠? 1차씩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따로 계산을 한다 안 한다? 따로 막 실제로 식을 나눕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립제법 같은 소리 하고 있죠. 화가 난다. 그냥 나누어지는 이 식에다가 1차식을 0 만드는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지 F입니다. 즉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나누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 정도를 모르면 안 된다. 자신 없으면 컨닝 페이퍼에 써놓고 외우고 다니려고 하는데도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도 안 들고 다니는 학생들, 그렇지? 여러분 그 수학 활용 문제 잘하려면은 3학년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여러분 성적대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옛날에 들었던 적은 있어. 근데 막상 문제 풀려면 뭐가 잘 생각 안 나. 그래서 앞쪽에 실컷 다 풀어놓고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예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x를 x-5로 나눈 나머지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1차식으로. 그럼 복잡하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뭐만 넣으면 된다? x-1을 0으로 만드는 숫자 5만 넣으면 된다. 이걸 x의 5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을 x-1로 나눈 나머지. 실제로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이 식의 x자리에 뭐만 대입한다? 이걸 0 만드는 1을 대입한다. 그래서 1-3 플러스 7이 답.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 겁니다. 747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외워주세요. 747번 같은 경우는 요런 표현 y equal fx 위의 임의의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한 거지? f 프라임 도함수에다가 그 점의 뭘 넣으면 돼? x 값을 넣으면 되지. 이게 1,2에서였다 그러면 이게 f 프라임 뭘 뜻하는 거야? 1을 뜻하는 건데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는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뭐야? x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이니까 사실은 복잡한 표현 같지만 f 프라임 x를 긴 말로 쓰는 거다. 그래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다.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이렇게 풀었으면 뒤에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마무리해서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0의 세근의 합이나 곱이나 이런 걸 묻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는데 못 외우면 제발 다시 써놓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겠어요? 3개일 겁니다. 3개의 문자로 만들 수 있는 식이 그냥 더하기가 있고, 두 번째는 2개씩 곱해서 더하기가 있고, 세 번째는 몽땅 다 곱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내려온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써보면은 천천히 a분의 b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a분의 c, 이거는 a분의 d인데 마이너스. 이 정도만 나중에 채워주면 되는데 외우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못 외운다면은 써놓고 다니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잘 풀려면은 1학년 책들 다 뒤져가면서 그거 다 외울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실전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조건, 어떤 표현들이 옛날에 배웠던 뭐는 계속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는 것들은 틀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죠? 그걸 지금부터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잘 까먹는 거 있으면 컨택ペ이퍼에 적어놔요. 적어놓고 필요할 때 찾아서 써먹다 보면은 뭘 써먹어야 되는지만 알면은 외우는 거는 수능 시기 전날 외워도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